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류문화 콘텐츠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류문화 진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고양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북과 충청권에 이어 강원 동해를 잇따라 방문해 보수층 결집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남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태풍으로 변했다며 수도권 바람을 더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하루를 보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북 지역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부터 직접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행보를 진행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대학가에서 유세를 펼치며 젊은 유권자 잡기에 나서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전국 3,500여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데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에 비해 이 2배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집계 기준 전국 유권자 4,247만여 명 중 150만 894명이 투표해 투표율 3.53%를 기록했습니다. 1.74%가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첫날 같은 시간대 투표율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55%로 제일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곳은 대구로 2.8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각 당 후보 선대위 지도부도 직접 나서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총괄본부장과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박정희 상임선대위원장이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사전투표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도 각각 서울 여의도와 평창동에서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과 전국 사전투표율은 모레 공개되며 이번 선거부터는 SNS 등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올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 제재를 망동이라며 북중 관계와 핵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개인 논평을 통해 중국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을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북중 간 붉은 선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에 있어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고 최고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 매체들이 대북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 비열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해서 북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용납 못할 망동이며 북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을 주변 나라나 대국이라고 표현하며 간접 비판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도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북한의 고강도 비난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며 감정 싸움이 아닌 북중 간 고위급 소통으로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라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 연설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협조하는 정황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틸러슨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가 아니며 북한의 번영은 비핵화 약속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this is not about regime collapse, this is not abou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이런 가운데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레이먼드 토머스 미국 통합특수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육해공군 특수전 대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대량 살상 무기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금리 인상 계획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금융시장의 전망대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사이에서 묶였습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치인 0.7%를 기록했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도 0.3%에 그쳤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미국의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가계 소비도 완만히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가 튼튼한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1분기 성장이 둔화한 건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점진적 금리 인상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The economic weakness is probably transitory. They want to stay on path to increase rates. 연준은 지난 3월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올해 2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올 1분기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여행과 운송 등 서비스 수지 적자는 32억 7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88억 6천만 달러가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경상수지는 수출, 수입 증가세의 영향으로 5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6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this is not about regime collapse, this is not abou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이런 가운데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레이먼드 토머스 미국 통합특수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육해공군 특수전 대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대량 살상 무기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금리 인상 계획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금융시장의 전망대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사이에서 묶였습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북한의 고강도 비난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며 감정 싸움이 아닌 북중 간 고위급 소통으로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라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 연설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협조하는 정황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틸러슨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가 아니며 북한의 번영은 비핵화 약속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류문화 콘텐츠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류문화 진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고양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북과 충청권에 이어 강원 동해를 잇따라 방문해 보수층 결집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남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태풍으로 변했다며 수도권 바람을 더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하루를 보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북 지역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부터 직접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행보를 진행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대학가에서 유세를 펼치며 젊은 유권자 잡기에 나서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른 모레 공개되며 이번 선거부터는 SNS 등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올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 제재를 망동이라며 북중 관계와 핵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개인 논평을 통해 중국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을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북중 간 붉은 선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에 있어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고 최고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 매체들이 대북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 비열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해서 북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용납 못할 망동이며 북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을 주변 나라나 대국이라고 표현하며 간접 비판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도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 전국 3,500여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데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에 비해 이 2배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집계 기준 전국 유권자 4,247만여 명 중 150만 894명이 투표해 투표율 3.53%를 기록했습니다. 1.74%가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첫날 같은 시간대 투표율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55%로 제일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곳은 대구로 2.8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각 당 후보 선대위 지도부도 직접 나서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총괄본부장과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박정희 상임선대위원장이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사전투표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도 각각 서울 여의도와 평창동에서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과 전국 사전투표